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중국에 대해서 화끈하게 말하셔가지고 방송에서 불이익도 겪은 바 있는 재선 의원이었던 송영선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원님을 어디서 처음 뵀는가 하면요, 네. 걸프전 났을 때 네. 그때 최초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던 이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의원님이 이 연구원에 계셨죠. 네. 예, 그때 이제 나와서 이 설명을 하시는, 네. 그때 제가 굉장히 강한 이 쇼크를 받습니다. 야, 한국에 저런 여성이 있나? 그게 2013년 3월 19일 2003년. 2003년 3월 19일 100분 토론이었어요. 예, 100분 토론이죠. 1차 걸프전 때도 의원님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나갔죠. 90분, 그런데 예. 그 100분 토론이 이 MBC 측에서 말하기를, 나는 뭐 숫자는 안 봤는데 그 최근 10년 사이에 시청률 제일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그날 토론하고 집에 가는데 새벽 4시까지 온갖 그 상스러운 문자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뭐 심지어 니는 부시의 창녀다, 뭐 부시의 첩이다, 이런 얘기, 뭐 전쟁에 미친 년, 뭐 하여튼 그때부터 내가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구나. 또 약간 소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근데 중국 발언도 뭐 사실은 20년 전에는 인구가 한 11억 되고 경제 수준이, 우리가 1988년에 사실 한국 경제 성장이라는 게 1988년부터 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가 우리 국민 개인 소득이 4,600불이었거든요. 올림픽 할 때. 예. 그리고 20년이라 말입니다. 20년 지나고 이제는 벌써 경제가 이렇게 다운은 아니지만 수평으로 기어가고 있잖아요. 날고다. 근데 중국이 20년 전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장님. 1996년인데 정말 못 살았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걸 가지고 좀 가난하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거지를 했다가 욕을 먹었지만, 예, 뭐 욕을 엄청 먹긴 그때 했지만, 중국의 국민 소득은 1인당 1,000불이 안 돼가 몇백 불일 때. 지금 중국이 인구 13억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2위처럼 보이지만은 합으로 하니까 13억 곱하기 국민 개인 소득을 하니까 그렇게 많지만, 국민 개인 소득으로 하면 지금 75위입니다. 75위. 예? 뭐 8,000불 이러는데 8,000불 안 돼요. 혹자들은 네. 4,000불도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한 6,000불 수준으로 네. 보면 정확해. 네. 네. 그래서 중국에는 뭐 통계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네. 조작도 되고, 네. 또 일부 뭐 국가적인 부분에 의한 것도 개인 통계로 이렇게 전이되는 부분도 있고, 중국 통계는 믿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이 그날 그 100분 토론 때문에 네. 당시에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 예.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이렇게 발탁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뭐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그 토론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그 당시 한나라당 인재영입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셨고, 김문수 의원이 그때 선대위원장도 공천심사위원장 위원장 처음에 됐죠. 공천심사위원장은 몇 달 후에 몇 달 하시고, 후에 인재영입 위원장인데 예. 김문수 의원이 직접 본 게 아니고 김문수 의원과 같이 대우 신도리코에서 노조운동을 20년 이상 한 분이, 전모 씨. 네, 예, 그래서 그분이 그 김문수 의원보다 훨씬 더 노조운동은 대선배죠. 네. 그분이 그 제 TV 나온 걸 딱 보고, 야, 저 여자를 한나라당에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밤중에 김문수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 야, 문수야, 여기 괴물 같은 여자 하나 있다. 한나라당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 해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만 김문수, 왜냐면은 의원님이 날 보고 이력서를 가오라 캐고 왜 가져오라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누가 추천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오락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국회 들어온 대한민국에서 아마 TV 출연 한 번으로 그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회 비례대표로 들어간 거의 유일한 사람이고요. 예, 뭐 한 번 출연은, 요새는 사전 자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나와서 뭐 계속 앵커도 하고 네. 토론도 해가 그래서 발탁이 되고 뭐 초대도 되고 한데, 하여튼 그때가 좀 뭐 운이 좋았다고 봐야 예, 되겠죠. 그럼 뭐 그만큼 제가 볼 때 의원님은 뭐 거의
남들한테 이 던져지는 이미지가 네.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여성으로서는 대한민국의 한 500년 사이에 이런 여성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네. 그 이미지가 굉장히 네.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언니는 원래는 예. 언니 경북대학에서 예, 영어를 전공했어요. 영어 전공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범대학을 사범대학 나와서. 영어교육관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도 했죠, 예, 제가. 예, 교사도 하셨죠? 네네,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미국 공무성 장학금 받고 하와이 공부하러 갔지만 예, 예. 원래 선생이에요. 영어 선생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저는 뭐 젊었을 때는 미모가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나름 한임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제가 중학생 가르치면 제 나이 22인데 예. 중학생들이 17, 18 야. 사실 뭐 제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 요 코 밑에 수염도 조금 많이 나고 이러니까 막 그 여자 선생에 대한 이 선망이라는 게 말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신발을 뭘 신는지 치마 길이가 어떤지 옷색이 어떤지 다 관심을 갖는데 제가 영어 선생을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부속중학교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온 데다가 이제 그걸 경북대 부속중학교. 예, 왜냐하면 사범대학을 수석 졸업하면 그리로 발령을 내죠. 그걸 가서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 노래를 또 제 이름이 송영선 아닙니까? 노래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노래를 많이 가르쳐 줬더니 참 그 남학생들, 여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참. 예. 근데 그렇게 인기가 대단한 선생님을 안 하시고 어떻게 또 유학을 가시겠다.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예. 스승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된 직업이고 네, 또 네. 좋은 학교에서 맞습니다. 상당히 그 레벨이 네.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교사인데 네.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유학을 가시려고 하세요? 처음 유학 간 것은 제가 어플라이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경북대학교를 수석 졸업했다라는 이유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네. 스페셜 스칼라십 특별 장학금을 1년을 줘가지고 미국 갈 기회가 생겼어요. 교환학생처럼 그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뉴저지주에 가 있었어요. 뉴저지 어디 예. 가셨습니까? 콜드웰이라고 있습니다. 예. 콜드웰 뱅크라고 굉장히 예, 유명한 유명하죠. 그인데 예. 그 학교를 갔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아주 옛날에 상당히 오래전에 서울시장 양택식 예, 시장이었어요. 있죠. 예. 그분 딸이 거기 있었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4년제를 졸업하고 스페셜 스튜던트로 갔고 갔다 와가지고 있다가 한 4년 지내서 내가 미국 국무성에서 주는 이 장학금 예. 진짜 좋은 장학금 그 장학금 받고 이제 이스트웨스트 센터 하와이에 있는 이스트웨스트 센터를 갔는데 그 장학금이 얼마나 좋으냐면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아주 뭐 인상적이고 대단한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근데 79년만 해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뭐 40년 가까이 그리고 지나니까. 외국에 거의 뭐 출국하거나 유학하는데도 제한이 예, 많은 맞습니다. 시절이죠. 예, 근데 여행자에도 있고. 그게 얼마나 좋은 장학금이냐 하면 제가 돈 3만 원을 가지고 유학 갔습니다. 왜 가능하냐? 3만 원이 무슨 돈이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김포에 있는 공항 호텔이라는 데서 하룻밤 자고 예, 예. 그게 17,000원이더라고. 예. 그 다음날 내 공항에서 가는데 엄마가 손 흔들어주고 버스비 이거 다 합쳐가 3만 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출발하는 비행기표에서부터 시작해가 가서 먹고 살고 책값 생활비 야. 그 다음에 학자금 100% 값하고 학위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비행기표까지 주는 거예요. 야, 그런 장학금이. 네네. 그 장학금을 어떻게 받게 되셨어요? 그게 뭐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죠. 예. 그 당시는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미국 가기도 예. 어렵지만 그 장학금에 대한 경쟁이 어마어마했으니까 제가 1년에 한국에서 한 4명 내지 5명, 6명 뽑는 이제 토플 시험도 그때 벌써 저는 토플 시험을 다 쳤습니다. 토플 치고 전국에서 이제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리크루트를 하는데 뭐 5천 몇백 대 이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장님 아시다시피 이상우 그 한림대 총장 하신 이상우 교수님이시라든가 그 다음에 국방부 계셨던 박영옥 차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홍구 전 총리 그런 분들 다 전부 그쪽 이홍구 총리는 나중에 이제 석사만 그게 하고 예일로 가셨고 정종욱 그 지금 소위 말하는 통일 준비위원회 통준위 총책임자 하시는 분 전부 선배님들 전부 선배님 최상진 그 일본 한국에 공부 잘하는 사람 다 갔습니다. 그 당시는 뭐 그 돈이 없으니까 그건 완전히 그건 로또 복권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그 우연히 콜트웰 장학금으로 1년 네, 가보고 또 미국 맛을 좀 들이치가 내가 이어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아, 작정해서 그럼요. 신청을 하셨구나. 맞습니다. 아주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그리 아니라도 미국을 영어를 하니까 미국을 정말 가서 본토 발음처럼 좀 하고 싶었다 생각을 하는데 콜드웰 칼리지를 1년을 딱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 그 당시 친구들은 다 결혼하려고 선보러 다니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미국 가서 빨리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33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야, 네. 참 대단합니다. 근데 어님 가만히 보니까 뭐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충분했을 건데 왜 경북대? 아, 집이 안 넉넉했죠. 네, 그러니까. 집이 아버님이 공무원 출신이지만 경대를 간 것도 4년 풀 스칼러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갔을 거다. 왜냐하면 예. 뭐 경북대학에서 예. 당시 4분대 영어 교육가면 예. 여성이 갈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센 데를 그렇죠. 또 뭐 예. 고등학교도 사실은 경북여고가 제일 좋은 제일 데인데 좋대. 거기서도 뭐 제가 아주 예. 탑 클래스였으니까 아. 성적으로는 서울 충분히 오지만 예. 4년 장학금 받았죠. 또 아르바이트가 동생들 교육하는데 좀 보탰죠. 이러니까 오늘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요 송영선 의원이 그 굉장히 그냥 칼라나 이미지가 센 분이다라고 생각했지 공부를 이렇게 잘한 분이라는 거는 다들 처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의원님 그 미국에 가서 예, 예. 이렇게 그러면 이 석사 박사를 다 같이 하셨죠? 하와이에 5년을 있었는데 예. 장학금인 4년인데 이제 1년을 더 다른 장학금을 신청해가 예. 했습니다만 5년을 있으면서 석사 2개, 박사 하나를 했습니다. 석사를 2개를 했습니까? 예. 전공을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어. 정치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정치하겠습니다. 박사 정치. 예. 그래서 제가 5년 있을 동안에 예. 하와이에 있으면서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야, 공부하신다고요? 여름 학기 동안도 16학점을 신청을 했으니까 참, 욕심이 보통이 아니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돈 떨어지면 음. 전 집이 넉넉해가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예.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해서 학위 따서 이 김포공항에 그때까지만 해도 김포공항이죠. 네. 내릴 때까지 거의 돈 떨어지면 저는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주는 기간에 모든 걸 끝을 내야 되니까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한 거죠. 네. 네. 그 하와이에 그 세계 최고의 해변 와이키키도 있는 호놀룰루에서 그렇게 바닷가에 수영도 한번 안 하셨죠? 네. 근데 그것도 뭐 연애는 그러면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유학 가셔가? 아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유학도 그-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연애했었죠. 연애 클래스메이트가 되게 적극적으로 내한테 매달려가 미국 내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까지도 해야 됩니까? 그 재밌잖아요. 송영선 의원 같으면 예. 지금까지도 예. 이 송 의원님은 그 진짜 제가 학위를 1년 먼저 받고 예. 그 다음에 정치학 박사를 받아가 한국에 왔는데 네. 저하고 결혼하려고 왔었어요. 와. 그 남자가 한국에? 정말 끈질기게 저하고 결혼하려고 왔는데 제가 그 모 대학을 취직을 시켜줬더니 그 모 대학에 이 선생이 오는 걸 알고 다른 대학에 있는 여자가 도강을 하러 와가 이 선생을 완전히 낚아채가지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파혼이 됐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그 뼈아픈 얘기를 꼭 하게 하는군요. 아. 이게 겉으로 되게 강하고 억센 같은데 정말 상처 많은 아니, 여자입니다. 의원님 매력이 많으셨어요. 이 아메리칸 스타일에 굉장히 통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공부만 했을까 해서 네. 한 물어봤는데 연애를 역시 하셨군요. 예. 근데 그럼 의원님은 국내에 들어오셔갖고 연구원에 바로 들어가셨습니까? 대학을 왜 안 가셨습니까? 아니 경남대학교 갔죠. 경남대학교 예, 교수로 첫 가셨습니까? 직장이 경남대학교죠. 아. 근데 경남대학교 마산에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 서울 감사원 앞에 경남대학교에 그 당시는 북한대학원이었고 네, 경남대학교 연구소. 앞에 극동문제연구소가 연구소 있어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박재규 총장이 경남대학 소속으로 발령을 내주고 제가 했는 주 일은 그 에이시안 퍼스펙티브라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 쪽에 등재된 국제적으로 등재된 몇 개 안 되는 저널 중에 국내사 영어로 된 저널에 거기 편집장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연구 교수 겸 예, 편집장을 그렇습니다. 했네. 예. 네네. 예. 그러다가 그러면 저기 국방연구원을 갔습니다. 국방연구원은 또 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지 원래 이 예예. 국방이나 이 안보 군사 분야를 전공하신 건 아니네요. 아 내용은 군사 분야죠. 아, 왜냐하면 정치학 안에서, 예. 지도 교수님이 그 라놀드 레간의 그
policy advisor였어요. 아, 그 레이건 대통령의 예, 외교 정책에 버터 발음으로 advisor. 하셔가지고 잘 못 알아듣시는데 예. 레이건 대통령의 예, 정책 자문역이었다는 외교 거죠. 외교 예. 정책 자문이었어요. 아, 그러면 동서냉전 때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 지도 교수님이 예. 이상우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기도 했는데 예. 사실은 전쟁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국제 이론의 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드 시어리를 만들어내신 예. 분인데 예. 워낙 이 워라는 전쟁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내용은 전쟁을 적게 줄이거나 평화를 더 키우는 컨텍스트거든 내용이거든요. 예. 어쨌든 뭐 교수님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 근데 본인이 전 원치 않는다 해서 물론 후보에 올랐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후보에 올랐는데 이걸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로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저한테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논문 쓸 동안에 그게 1983년이었어요. 예. 그랬더니 저는 막 하라고 뭐 교수님 보고 go you go 그렇게 해줘 professor please go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한 얘기 있습니다. 망설여질 때는 안 하는 게 낫다. follow your heart. 네 가슴을 따라라. 계산을 해보면 가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내 하트가 얘기하는 그걸 받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뭔가 망설일 때는 정말 하고 싶어 할 때는 그대로 하면 되지만 망설여지고 선택을 할 때는 follow your heart. 근데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서 보니까 그게 역시 가슴을 따라가 결정하는 거는 후회가 적더라고요. 실패를 해도. 근데 머리로 계산해 가는 거는 이 실패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너무 커요. 마치 그 비에 젖은 소나무 태우다가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연기 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고 눈 따갑고 그러면서 화력은 없고 이런 거예요. 예. 딱 그 느낌이에요. 참 좋은 또 이거 명언도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님이 그 참 이 여성이에요. 이 네. 정치에서 뭐 국제 관계학이나 네. 일반 정치학이나 이런 걸 하기 쉬울 건데 어떻게 전공을 그런 어떤 이 군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을 전공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왜 좋은 질문이신가 아마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아까 레간의 그 foreign policy 예. 외교 정책의 그 수석 고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레간 대통령으로부터 단 프로젝트라는 거, Dimension of Nationality가 DON 프로젝트로 해가 거의 레간이 대통령 훨씬 하기 전에 이미 미 국방성으로부터 60년대 돈으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받아오셨어요. 네. 그 프로젝트를 받아와가지고 그게 한국 학생들한테 전부 장학금을 다 준 거야. 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상우 교수님, 정종숙 교수님, 뭐 이용구 교수님, 뭐 최상진, 뭐 박용옥, 막 전부 그 사단들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소위 말하는 conflict, 그 갈등, 분쟁, 그 다음에 war, 전쟁, 그리고 무기 이런 데 대한 전공자이시다 보니 교수님 따라간 거예요, 제가. 저는 사실은 그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끄럽게도 안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 영문학만 하다가 안보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사실은 미국 학생들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숙제를 많이 내주고 디멘딩하는 이게 수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교수님이 수업을 딱 해보시더니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에 니같이 착실한 사람도 없죠. You are the genius. 교수님이 저보고 천재라 그러면서 내 학생이 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치학의 기초가 사실 그때가 정치학 기초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에서 영학을 하고 영학 석사를 했지만 미국 가도 커뮤니케이션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한 얘기를 잠깐 시간 주시면 그럼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17살 때 경북여고를 다닐 때 차인표 씨가
차인표. 예. 차인표 맞죠? 차인태입니까? 차인태입니다. 차인표는 차인태 탤런트고 차인표는 그 앵커. 앵커 차인표요. 예. 예. 앵커. 차인태 씨가 앵커고요. 차인태 씨가 예. 그때 뭘 하셨는가마 젊은이의 광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앵커를 하셨어요. 아, 예,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세대들은 다 알아요. 소장님 세대 때는 없어졌어요. 저는 어릴 때 예.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떠냐면 그 후에 나온 텔레비전 버전이 뭐냐면 골든벨을 울려라 그거예요. 그것의 라디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학교 학생들을 모아놔놓고 여러 가지 뭐 묘기라든가 뭐 이런 학교 교훈이라든가 교가라든가 이런 거 부르는데 그분이 경북역으로 찾아왔을 때 제가 경북여고 대표로 인터뷰를 했어. 했는데 그 차인태 씨 질문이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런데 제가 나는 한국의 바바라 월터스가 되고 싶다 이랬어요. 세계적인 미국의 최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잖아요. 아직도 살아 계시지만. 근데 내가 바바라 월터스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프로그램에 한번 그때는 텔레비전이 내가 17살 때는 진짜 부잣집만 텔레비를 볼 때였어요. 그렇죠.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TV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내가 바바라 월터스를 딱 보고 그 완전히 휠이 딱 고쳐가 나도 크면 반드시 저리 할 거다. 사실 그거 하려고 미국 공부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신문 방송이나 미디어가 맞습니다. 신문 방송을 했는데 제대로 아직 못 써먹고 있죠. 그럼 이제 오늘 써먹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방송 쪽에 오히려 더 적임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셨다가 이 의원님 그 교수님을 만나니까 천재라고 이렇게 격찬을 하시는 교수님한테 강제 징발을 당하셨어요. 강제 징발 당하죠. 징발 당해서 그 교수님 덕택에 제가 박사과정을 다 훑으면서 논문을 쓰는데 2년 반 만에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는 하와이 대학의 그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우수 논문으로도 또 선정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게 가능했던 게 우리 교수님이 어떠냐면 그 미국 교수들 자기 시간 아니면 절대 학생들한테 시간 내가 허락도 안 하는데 이 교수님이 수업이 없는데도 매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집에서 거기까지 와요. 집에서 오시려면 한 40마일을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일부러 오셔가지고 오후 3시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논문 쓴 내용을 들고 가야 돼. 교수님 앞에. 그 완전히 튜터링이죠. 개인 교수를 하신 거죠. 근데 5분 늦으면 문 안 열어줘요. 정말 지독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딱 선생님한테 가서 한글 설명을 하고 한 30분 설명하고 자료를 놔두고 가면은 그 교수님이 제가 그 자료를 안 버리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교수님이 코테이션, 이 인용부호, 그 다음에 각주 다는 것, 출처, 이게 숫자의 정확성 모든 걸 체크해가지고 막 종이가 시뻘겋게가 그 다음 주 금요일날 또 가져오시고 또 내가 가져온 걸 프레젠테이션 하라 해가 하고 나면은 또 교수님이 그걸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의 어시스턴트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의원님은 보니까 이 행운이시네요. 공부에 대해서. 왜냐 한국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이 국제 관계학에 대해서 이 수석 자문역 이런 정도로 하는 교수 정도 같으면 거의 바람이 들어가지고 제자들 가르치는 거는 조교한테 맡기거나 맞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하면서 왜 대구 활동에 치중을 하는데 레이건의 당시에 그때 8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 90년에 이 소련이나 동서 냉전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기 직전이면 그런 전공을 해서 수석 자문을 할 사람한테 동서 냉전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아닙니까? 그때쯤이면 그분이 얼마나 이 당시에 여러 가지로 뭐 외부 활동이나 자문에 바빴을 건데 그렇게 또 제자 지도에 이렇게 신경을 썼다. 그런 분은 미국이라도 찾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그걸 하나의 구속으로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하늘이 준 기회죠. 그래서 논문을 6개월 만에 끝을 냈어요. 논문 쓰는 걸. 그러니까 미국에는 ABD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All but dissertation. 다시 말하면 박사 논문만 제외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ABD라 하는데 가장 큰 관문이 뭐냐면 ABD 하면 전부 박사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논문 쓰는 걸 하염없이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치학과에도 가보면은 ABD 상태에서 10년 된 학생들이 수두룩한 거야.
근데 저는 2년 반 만에 다 할 수 있었던 게 이 런멜 교수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저는 석사 과정을 다 수료하고 석사 논문을 안 내가지고 기간이 경과해서 결국은 석사 수료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딱 낚아채서 완전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으면은 그러면 너무 럭키한 거예요. 그 교수님 덕택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네. 참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네네. 멋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군사, 예. 무기, 외교, 안보에 부분에 관심을 아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가만히 보시면 말씀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지금 뭐 북한의 사드라든지 네. 뭐 이런 어떤 북한 사드에 대한 뭐 북한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무기 네. 이런 부분에만 지식이 많으신 게 아니라 그 외교 전략이나 이런 데도 폭넓게 많으셔서 네. 저분이 도대체 전공을 미국에 가서 뭘 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을 갖다가 이렇게 바닥부터 한번 좀 털어가지고 네. 대중적으로 좀 알리고 싶었는데 저도 오늘 처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뭐 이론으로서 공부한 게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 후에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20년 동안 국방 정책을 만들거나 네. 뭐 또 다시 조정하거나 제안을 하는 일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같은 스타일에 예. 교수까지는 영국 교수까지는 그 경남대에 이해를 네. 하겠는데 네. 이 국방연구원은 어떻게 옮기게 되셨어요? 아, 그거는 아주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옮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방연구원이 사실은 카이다입니다. KIDA 네. 해가지고 Korean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예요. 네. 한국 국방연구원인데 이게 처음에는 ADD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속 부서였는데 이게 79년부터 독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완전히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정책을 만드는 부서가 네, 그러니까 됐어요. 국방 전략 부서가 된 거죠. 네, 옛날에 예, 과학기술 저, 쪽에 한 예. 부서 안에 들어있는 네네네. 그래서 국방 정책 부서가 예, 됐죠. 예, 예.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사전에 조금 앞에 설명을 드리냐면 ADD가 처음 창설됐을 때 대학교 교수 월급의 한 4배가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박정희 도움을 많이 대통령이 해줬구나. 최고의 브레인을 뽑아가지고 브레인 트레이너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에 이제 독자적인 이휘소 뭐 네. 핵 물리학 전공 뭐 핵무기 만들고 외국에서 다 스카우트 오고 네네네. 하니까. 네. 그 당시 그 ADD 스카우트 해오려고 새나라 자동차 한 대 주고 그 다음에 회기동에 있는 아파트 지어가지고 외국식으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파트 안에 부엌이 있는 거는 거의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네. 그 지어가 그분들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외국 그 과학자들이 사는 아파트에 저도 20년 살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되돌아가면 월급이 경남대학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올 때 사실은 뭐 낡은 속옷 서너 장밖에 없는 이런 빈털터리로 왔는데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온 거죠. 네. 당장 살 곳이 없는데 네. 한국국방연구원에 31평 아파트 주지. 이야. 뭐 정말 그것도 뭐 공짜로 완전히 쓰게 해주는 거예요. 관리비 한 달에 한 15만 원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박 대통령이 참 그런 부분에는 아유 엄청난 위대하시죠. 쪽으로, 위대하시죠. 위대하시네요. 예. 브레인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정책들이 정말 없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 당장 집도 없는데 덩을 붙일 집도 없는데 31평 아파트에 월급도 3배야. 예. 그래서 그리 간 거. 처음에 갔을 때 뭐 월급도 세고 집도 좋고 아주 뿌듯해서 잠이 안 왔겠습니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래 생각했죠. 아, 이제 살 것 같다. 그럼 고생 끝 이래 생각. 그때 고생을 좀 더 하셔야 시집을 가셨는데 그렇게 살만하고 주머니도 두둑해지니까 결혼을 갖다가 그냥 하실 생각을 안 하셨구나. 네. 그런데 그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연구소에서 당시에 그 이 분위기가 의원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개성도 강하시고 네. 또 이럴 건데 자기 의견도 강할 건데 네. 그럼 좀 관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많았죠. 근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20년을 거기도 제가 발런티어로 간 게 아니고 그것도 그 경우도 좀 특채 케이스로 갔어요. 그렇죠. 정식으로 시험 이런 것 아니고 특채. 왜냐하면은 연구원을 제가 그 간지가 연구원이 79년부터 독립해가 그 연구원도 이제 겨우 크는데 그 연구원 간 게 85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연구원이 이게 국제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브리핑이라든가 뭐 해외에서 어쨌든 그게 국방부 산하의 싱크탱크니까 이 한국의 국방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브리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국방 정책을 하러 간 것보다도 브리핑하고 인터뷰해주고 꽃으로 갔네. 꽃은 아니고 아, 꽃은 그래도 아니야. 그때 아니야 정부수가 꽃은 좀 아니고 예. 꽃은 아니고 브리핑해주고 인터뷰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질문하고 예. 그 하여튼 영어로 하는 걸 다 했어요 제가 네. 그 역할로 가는. 그리고 거기 가서 KJDA라는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라는 걸 아까 내가 에이시안 퍼스펙티브 예. 편집장을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걸 공부한 걸 그거 가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KJDA라는 한국에서 지금 최고로 좋은 영문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제가 만들었죠. 그걸 또 그리고 만드셨구나. 예예 그걸 편집위원하고 편집위원장. 그럼 뭐 거기 가서도 상당히 또 이 홍일점이고 대우가 그 당시는 대우가 엄청 좋았죠. 좋아하셨겠네요. 그때는 외국에서 정치학 박사 해온 여자분이 한국에 제가 오니까 여자 정치학 박사 8명인데 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해온 사람이 딱 3사람이야 그 당시는. 예. 이경숙 숙대 총장님이 네, 나보다 네. 좀 먼저고 그 앞에 숙대 총장님이 한뭐라는 총장님이 네. 있어요. 그 남편 군인하고 결혼하신 분이. 저 3사람밖에 없는. 그 후에 많은 우리 후배들이 나이로서는 나보다 더 그 적든 뭐 많든 이러지만 하여튼 그 당시로는 희귀 존재였어요. 희귀 존재. 그래서 그때는 가치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20년을 계셨습니까? 네. 그때 이제 거기 예. 한나라당으로 비례대표를 받아가 놓으시면서 그때 이제 그만두신 거죠? 예, 그런 셈이죠. 예. 네, 예, 예. 20년 있었는데 뭐 아주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 네. 덕택에 제가 아까 뭐 소장님께서는 저보고 안보학을 하고 외교학을 하고 했다 하지만 거기서는 정책 실무를 담당을 하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이 주다 보니까 연구하는 능력이나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늘고 또 자료도 많이 보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박사학위는 뼈대고 그뒤에 이제 근육과 살을 붙인 데는 거기라고 보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무적인 어떤 예. 이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 또 예. 쌓이셨네요. 네. 자, 우리 송영선 의원님들 이렇게 보신 분들이요, 그냥 이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비례대표,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뭐 이런 걸로만 보시고 그냥 군사 전문가 이래 보는데 오늘 공부를 이렇게 잘하시고 인텔리였고 이 노력을 하신 분이다 하는 걸 이렇게 새로 또 이렇게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